술집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을 입에 댔지만 넘기진 않았다. 여러 증거 앞에서도 말을 바꿨던 김호중 씨와 소속사. 차량 블랙박스마저 없애며 진실을 은폐했던 이들이 혐의를 인정한 건 사건 발생 열흘 만이었는데요. 일명 트바로티의 뒤늦은 참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어제 구속의 갈림길에서도 콘서트를 강행했던 김호중 씨. 6,000장가량 취소표가 나왔지만 김 씨의 팬들은 취소표를 사들이며 그를 향한 응원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5년간 김호중 팬클럽 회원이었던 순애 씨는 이번 일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기사가 떴을 때 CCTV 나왔잖아요. 딱 보고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수가 운전한 것 같다. 빨리 시킨 해라. 빨리 사건대도 해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거짓말을 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갑니까? 실망감에 팬클럽까지 탈퇴했다는 순애 씨. 다만 그녀는 김 씨와 소속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답니다. 근데 그 뒤로 공연이 6번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공연 때문에 저러나. 여러분 덕에 살았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내 손잡고 따라와 줄래. 아마도 줄줄이 잡혀있는 공연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을 거라는 건데요. 우린 동종업계 관계자를 만나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김호중 정도의 캡하면은 봐도 한 7, 8억 정도의 개런티를 받지 않았을까. 공연 한 번 당기면? 네.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지금 계약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것까지는 해놔야 이거에 대한 위약금 낼 거고 티켓도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탑배우 아닌 이상에는 1억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배우는 1년에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개런티가 많다 해도. 근데 지금 김호중 같은 경우에 행사 한번 가서 노래 하나 해주면 3,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잡아도 한 달에 30군데 뛰면 9억이에요.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머니가 되는 사람이네요. 그 엔트리는 현재 그렇죠. 김 씨와 소속사가 진실을 은폐하며 시간을 번 건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 불법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 뭐 다른 사람이 자기 원래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왔었잖아요. 언론 플레이랑 그런 걸로 이제 계속 활동이 이어져 갔었고,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넘어간다고 이제 자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소속사. 하지만 그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흐르면 논란이 잠잠해질 거라 믿었던 걸까요? 우린 해당 소속사를 찾아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건물 안엔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는데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만취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소속사의 주장대로 정말 공황장애 때문일까?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이렇게 물밀듯이 훅 하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건을 봤을 땐 사고를 나기 전에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고, 사고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공황장애랑은 맞지 않아요.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사고를 낸 뒤 김 씨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요. 혹시 김호중 씨가 여기 와서 뭐 샀어요? 내 얘기하고 저기
커피 하나 하고 음료 하나 하고 과자 2개. 증거를 숨기려는 상황에서도 캔맥주를 구입했던 김 씨. 전문가는 김 씨의 의아한 행동엔 의도가 있을 거라 지적합니다. 사고 이후에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캔맥주를 구입을 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의도적이나 조직적이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도피를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에 나 캔맥주 마셨다. 그 이전에 술 안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게 아니라며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운전을 기소를 못해요.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유죄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볼 수가 있죠. 경찰은 추가로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더불어 김 씨가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CCTV에 만약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형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운전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위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김 씨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남욱 씨는 끝없이 반복되는 논란이 그저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오중이가 미스터 트롯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어요.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근데 설득을 많이 했지. 오중아, 네가 우승을 할지 안 할지 예선 탈락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된다. 긴 무명 시절을 거쳐 마침내 스타가 된 김호중 씨. 하지만 15만 명의 팬을 가진 지금 그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한데요. 택시를 탁 치고 잠깐의 인터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1, 2초 정도. 그 짧은 순간에 지 미래를 결정했다고 봐야지. 그날 이후 김 씨를 테마로 했던 김천의 소리길은 철거 위기를 맞았고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상처는 커지고 있는데요. 2년 전 파바로티 음악을 기리는 홍보대사로 임명된 뒤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임감을 앞으로 더 살면서 더 많이 제가 가지고 그리고 제 자신이 먼저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책임감을 좀 잘 즐기려고 하고 싶고 좀 지혜롭게 잘 누려야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다짐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사고 이후 그가 보인 행동 속엔 그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수많은 굴곡을 이겨내고도 추악한 거짓말로 또 한 번 기회를 잃은 지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빛나는 재능에 5점을 남긴 건 정말 누구일까요? 걸지 마.